안녕하십니까. 농촌이 요즘 자꾸 어려워지고 있네요. 이런 추세는 한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SDGs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목표의 11번째인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농촌과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촌, 한국뿐만 아니죠. 지구촌 규모로 농촌의 인구가 점점 도시부로 집중하고 있고, 그 기능이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빈도가 덜하지만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도시의 인구가 막 증가하는 바람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편 농촌에서는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사람들을 도시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또 문제들이 더욱더 사람들을 도시로 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대로 방치된다면은 농촌은 유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식량 문제가 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옛날에는 농업을 자급자족했죠. 식량을.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지금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른 그 도상국 쪽에서 우리가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까지도 이제 점점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로 이렇게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그런 곳에서도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식량을 그저 수입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은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따라서 도시부와의 농촌 간의 연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UN 서밋에서 채택한 SDG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서는 목표 10일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UN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식량 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을 UN에서는 감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서 목표 11번째가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로 정해서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만들기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도시부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촌은 매년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일단 수돗물이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전기가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교통수단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도시부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물론 거주하게 된 배경에는 돈도 도시가 흘러다니고요. 서비스, 교통수단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혁신이나 경제성장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시로 시골에 있는 분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이유를 이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니까 거의 세계 인구의 반이 도시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가 만들어진 지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랜 역사,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농촌에서 살고 있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시로 벌써 50%가 집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심각하게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핵심 기능들이 도시부로 집중하게 되었고 지방으로부터 근무 이동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기업의 핵심 기능들이 도시부에 집중되어 있죠.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 대부분의 기업의 본사들이 집중하고 있고요. 좋은 직장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무 이동으로 자기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이렇게 정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대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각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2030년이면 앞으로 6년 남았는데 6년 동안 10%가 이동하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점점 가속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2040년 정도 되면은 도시 인구가 이 추세로 간다면은 거의 8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거의 90% 가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는 도시부의 생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압박하고 생활의 안전면이나 환경면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지금 도시에 있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이제 슬럼가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도시 교통이 마비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가 많아가지고 아주 속도를 제대로 낼 수가 없을 정도죠.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인구가 폭증함으로써 인구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은 도시 문제도 더 만들어진다. 사건들도 많죠. 매일처럼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도 도시부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그 피해는 빈곤층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 시골에서 이렇게 자꾸 인구가 도시부로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지금 이미 빈곤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게 되기 때문에 도시의 빈곤층은 영원히 도시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는 다시 이렇게 좋은 생활의 환경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도시부로 인구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농촌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농촌에는 이제 거꾸로 인구가 너무 적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향성을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SDGs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이 목표 11이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10개의 타깃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전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11번째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10개의 타겟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특히 타겟 11의 A에서는 도시부와 도시 주변부 그리고 농촌부 연계를 좋게 해서 도시부로 인구 이동이 적절하게 지어지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도시에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은 그것도 문제지만 시골에서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도 그것이 또 시골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부에서는 산업화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하고 시골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것으로 인구들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양쪽 다 사회 문제가 많이 줄어들겠죠. 즉 도시부의 급속한 인구 증가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부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를 안 하면은 도시에서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개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인구 증가에 따른 그 어떤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증가해 버리면 도시에서도 이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또한 실제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편의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뒤집어 보면 현재의 농촌부의 실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시부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이 상황을 뒤집어 본다면은 농촌에서 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현실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농촌에서 도시로 농부들이 자기 대대로 해오던 농촌을 버리고 농지를 버리고 도시로 이동한다는 게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기까지는 뭔가 농촌에 말 못할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코너에서 뵙기로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